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신족 기업 간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NC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과 리니지의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점유율에서 노키아를 제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2월 5일 화요일이었던 오늘 코스피는 프로그램과 기관 매도로 결국 하락했습니다. 나흘째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서울경제신문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도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그날보다 15.03포인트, 0.77% 하락한 1938.1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한 데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 우려감이 다시 발생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물량도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43억 원, 1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30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1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 지난달 16일 이후 최대 규모인 1,674억 원의 순매도 물량이 나오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최근 순매수 움직임을 나타내던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도 지난 237억 원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유복과 통신업이 상승했지만 건설업과 의료정밀,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금융업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약세를 나타낸 반면 삼성생명과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쇼핑이 중국 시장의 성장세 기대감으로 2.6% 올랐고 동아제약이 자사주 매입 효과로 3.8% 상승했습니다. 반면 NHN은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우려로 4.73% 내렸고 현대홈쇼핑도 실적 부진 리스크에 5.32% 떨어졌습니다. 예, 증권사들은 원화 강세를 이유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만에 3% 정도 주저앉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가 원화 강세라는 벽에 부딪힌 상태라며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유가 급등 등 복병이 많아 올해 기업 실적 전망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108개 상장회사의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0조 6,500억 원으로 올 초보다 3%가량 줄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 24조 9,346억 원으로 점쳐졌던 이들 회사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도 현재는 24조 759억 원으로 한 단계 낮아진 상태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135조 614억 원에서 120조 7,054억 원으로 14조 3,559억 원가량 줄었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올 초보다 2조 7,841억 원 정도 감소한 103조 51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환율이라며 또 내수 경기 침체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이 과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실적 전망치 조정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 늦춰지고 있고 또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실적 하락폭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곽증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의 관건은 달러당 1,050원 선이 무너지느냐라며 현재 1,050원 선이라는 마지노선을 앞에 두고 원화 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실적 악화 정도나 충격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기업 간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의 친인척이 오너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 집단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기업 간 대규모 거래가 쉽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어떻게 어느 규모로 이뤄지는지 점검해 실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족기업 간 거래까지 공시 대상이 되면 총수 주도로 이뤄지는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비협력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발주 물량 확대, 자금 지원 등 기존 상생 방안에서 나아가 협력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에 거래해온 삼성전자 내 특정 사업부 이외에 다른 사업부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개발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신기술 개발 공모제와 연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매출액 7,53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4분기 실적도 매출액 2,830억 원, 영업이익 1,130억 원, 순이익이 1,020억 원으로 모두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654%, 498% 늘었고 직전 분기보다는 56%, 208%, 116% 늘어났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점유율에서 노키아를 제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애플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점유율은 25.9%로 노키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7%로 22.2%의 노키아를 따돌렸습니다. 노키아는 지난해 1월 37.8%로 1위였지만 1년 동안 15.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같은 기간 28.7%로 2.8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고 삼성전자는 14.8%에서 7.85%포인트 상승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택시가 시속 120km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심야나 도시고속도로 등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에 설치된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km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 제과점업을 포함한 14개 서비스 업종이 중소기업 접합 업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황정원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논란이 됐었던 제과업과 또 외식업, 결국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제과점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16개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3월부터 동네 빵집 인근 500m 이내에는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신규 출점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일부 예외가 허용됐지만 기존 폐점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신규 점포 확장을 금지한 조치입니다. 공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외식업의 경우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 등 7개 업종입니다. 다만 복합 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나 신상권 지역 내 출점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죽, 새마을 식당 등 중견 외식업체들을 포함해 25개가량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중견 기업이라고 하면 골목 상권에서 출발해 성장한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규제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의 대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할머니 보쌈이나 본죽, 새마을식당 등의 중견 외식 업체들은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또 동네 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카페베네와 같은 중견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업종 변경을 통해서 제과점에 신규 진출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이 시장 진출이 아예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공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골목 상권을 지킨다는 취지였던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같은 제도가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 외국 기업들도 지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실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나 피자헛과 같은 외식업체들은 이를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국계 외식업체가 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제재 조치를 강행할 경우 자칫하면 국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유무역 협정 등을 통해서 이 국가 간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이 민간 협인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투자자 국가 소송과 같은 ISD 피소 등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외국계 음식 업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경제신문 성장기업부의 황정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해 IT의 본고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격 진출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서 IT 전문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1억 달러 규모의 삼성 촉진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10억 달러 규모의 기존 삼성 벤처스 아메리카 펀드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과 투자 등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는 모임인 전경련 1% 클럽을 확대합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현재 179곳인 참여기업과 기관을 올해 대폭 늘리고 신규 사업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 1% 클럽은 지난 2001년 설립됐으며 세금 공제 전 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 목적으로 내놓습니다. 현재 기업 공공기관 114개, 재단 29개, 비영리 단체 35개, 협회 1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다인승 레저 차량 코란도 투리스모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는 5일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보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11인용 레저용을 기본 컨셉으로 하며 도심 주행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전면부는 후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다른 코란도 라인과 일체감 있게 연출됐으며 후면부는 볼륨감을 살린 범퍼와 수평형 리어 램프를 사용해 입체감을 부여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있는 경쟁 차종과 달리 스윙형 도어를 장착해 어린이와 노약자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4열로 구성된 좌석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2열과 3열 좌석의 경우 간이 식탁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과 레저 활동에 유용합니다. 우선 차가 다른 거는 아마 국내 자동차 메이커로 레이저 비클이 나온 것 중에서는 저희가 4륜구동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을 최암의 서스펜션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의 승차감이 승용차 최암의 승차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쌍용차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올해 국내에서 10,000대, 해외에서 10,000대 등 총 20,000대를 판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쌍용차는 코란도 투리스모 신차 출시를 발판으로 M&A와 노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오늘 신차 출시 외에는 노조위원장이 동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2009년에 어려운 걸 지나면서 우리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들이 회사가 없으면 직장이 없다는 걸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3,500명의 노동조합원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 판매 가격은 모델에 따라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연간 자동차세가 6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예, 오늘 쌩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